(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6,442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060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60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도 8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51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내지 입소하였고 오늘은 172명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입원 입소 부분들은 전원 조치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68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606명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진단검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검체한 33,256명 중 32,189명 96.8%는 음성이고 224명 0.7%는 양성으로 나타났고 현재 821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달서구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환자 7명, 간병인 5명, 12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확진 환자 14명 중 9명은 어제 입원 조치하였으며 5명은 오늘 중으로 부산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정신병원 15개소 914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해서 418명에 대해서 검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체율은 46%입니다. 아직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하여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의 협조를 받아 시설 업종별로 운영을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집합 예배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종파와 교회 등에 대해 80여 명의 점검반을 배치하여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4월 5일까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집합 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예배 진행 시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특별점검도 계속해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소극장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영화관, 소극장 등 1289개소에 대해 60여 명의 점검만을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현재 1013개소가 휴업 중이고 휴업률은 78.6%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4월 5일까지 휴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휴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구군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유흥시설, 클럽을 포함해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4,463개소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영업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정부 지침대로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폐쇄명령 연장 조치 사항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51개소에 대해 폐쇄 및 출입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소유 임차시설 37개소는 3월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 조치하고 신천지 교인 등 개인 소유 시설 7개소는 4월 7일까지 2주간 폐쇄가 연장됩니다. 또한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개소는 외부인 출입 금지 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금일 중으로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에 폐쇄 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 관리인에게 폐쇄 조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폐쇄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고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유럽 내지 외국에서 입국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시행에 따른 대구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강화 조치에 따라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147명입니다. 유럽이 37명, 아시아 40명, 미국 등 아메리카 54명, 중동 14명, 아프리카 2명, 도합 147명입니다. 이 중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증상이 있다고 호소한 12명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유럽 입국자는 음성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 의무 격리 조치할 예정이며 비유럽 입국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유럽 입국자 중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최근 타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 비유럽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입국 절차를 준비할 때까지 저희 시에서는 구금 보고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또 준엄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대구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또다시 확산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와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들은 그동안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발열, 기침, 설사, 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한 후에 안내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국내 조치를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가격리 의무와 권고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가족들과도 접촉을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발열이나 그리고 기침이나 구토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로 연락하신 후에 안내를 받아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곡한 호소이기도 하고 또 대구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발표 이후에 많은 질문이 있고 또 지역사회 일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원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무책임하게 언급하고 때로는 선동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께서 이 부분들 지급 방식과 그리고 또 시기, 지급 대상 등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함부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도시의 경제 기능이 마비된 지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구시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자체 사업을 줄여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 위해서 긴급생계자금 패키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적인 관점과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하는 경제 방역적인 관점, 두 관점의 균형점을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식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도 방역 작업만큼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반목하고 혼자만의 어려움만 호소해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저는 긴급 생계자금, 생존자금을 신청받고 배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250만 대구 시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피를 깎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도 사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대구 시민 모두가 마치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취급당하는 사실을 접할 때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게 됩니다. 대구 지역을 단순히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1 내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기업,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힘든 적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라는 적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고 또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방심하지도 말며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수치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된다는 의미로 옆에 계신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께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상황관리를 위해 3주간 대구 일정을 끝내고 복귀하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도 자가격리를 선택하시지 않고 지금 현재 국정과 방역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께서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편견을 없애고자 솔선해 주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남들에게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지역적 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대구 시민들은 묵묵히 불편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대구 시민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19와의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종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구와 대구 시민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신우 단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 0시 기준으로 4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80번까지 어제 말씀드렸고 81번째 환자 돌아가신 분은 여자 95세이십니다. 치매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 날 북구보건소에서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14일 날 폐렴 증상이 생겨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셨고 14일부터 23일까지 치료 중 중환자실에서 5시 1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82번째 대구 사망자는 82세 여자십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 위암, 심근경색증이 있으셨습니다. 3월 15일 대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고 3월 18일 날 코로나 전수 조사에서 확진 받으셨습니다. 이후 대구 의료원으로 전원되어서 치료 중 3월 23일 06시 18분에 사망하셨습니다. 83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91세이십니다. 치매와 빈혈이 있으셨고 한사랑 요양병원에 19년 11월 22일부터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3월 18일 날 확진을 받으셨고 3월 19일 날 대구의료원에 전원 갔었으며 3월 23일까지 치료 중 09시 5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84번째 환자분은 남자 63세이십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3월 4일 날 확진을 코로나 검사에서 받으셨고 3월 6일 날 호흡곤란으로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서 기관 삽관을 하고 치료를 하셨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3월 23일 17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신 분은 44명이십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에크모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인공호흡기 더하여 사용하고 계신데 9분 계십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발생이 있는데 병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요양시설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구의료원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시와 함께 환자들을 병상에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역학조사 관련 김종년 부장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확진자 2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감염원별로는 신천지가 4명, 신천지 관련 접촉자가 5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12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인 경우가 3건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4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20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보시면 원인 불명이거나 역학조사 원인이 잘 안 밝혀지는 불명 건수가 4-5건 정도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의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확진자의 가족들의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음성이셨다가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자가격리 동안에 무증상이더라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다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확진되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검사 당시에는 아직 발병 전이거나 검사 이후에 추후 감염되었을 가능성 2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계속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셔서 한사랑 요양병원의 누적 확진자 수는 93명입니다. 배성병원과 대실요양병원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배성병원은 종사자 1분, 대실요양병원은 환자 7분, 종사자 5분이 추가로 확진되셨고 김치요양병원에서 환자 1분이 발생하셔서 총 36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기자님. 예, 대구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자영업자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구는 중소기업이 99%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지원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종 세제 감면이나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감면이 있는데요. 이게 기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은 공장을 안 돌려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기본 전기료가 나오고, 염색공단의 경우 127개 업체가 한 달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나 하수요금 20억 정도 된다는데, 이에 대한 감면 정책이 혹시 있는지요? 또 이런 요금 감면 정책이 없다면 대구시가 혹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의 전기료 등에 대한 감면 부분들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면에 들어가는 총 예산 부분들도 이번 추경에 내려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나오는 대로 제2차 추경에서 담아서 감면과 관련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미네. 네, 유수민 천영규 기자입니다. 우선 어제 입장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학병원 간병사, 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사가 사실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간병사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소상공인진흥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소상공인진흥센터에 많이 몰려가지고 현장에서 사실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쭙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전기검침원, 수도검침원, 가스검침원, 그리고 또 정수기 업체 등 이 방문해서 일을 하는 업종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간병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간병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병사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간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병사들이 어떻게 근무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 단위로 간병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원이 간병사 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 본인들 스스로가 또 간병사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수조사가 유효하려면은 병원에서 간병사의 이동과 교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간병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은 병원 단위로 가능한 병원들부터 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는 하면 할수록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책을 만들지 않고 전수조사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좋다면은 모든 국민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용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은 그 이후에 관리 대책에 대한 분명한 방역 대책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때 전수조사는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지금 몰리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센터를 통해서 전국에서 첫 번째 1조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보증재단과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몰리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벌써 1조 부분들은 소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리는 이유는 다른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도 지금 원래 8천억입니다. 그 중에 지금 3천억은 소진되었고 5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2조의 코로나19 특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지금 소상공인진흥센터를 통해서 할 경우에 수수료라든지 이자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좀 좋은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가 소상공인진흥센터에 대출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은 방역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밀접해서 몰릴 경우 거기서 혹시나 감염이 확산되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방식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진흥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부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코로나19 특별융자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를 신용보증재단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한 주간 더 빠릅니다. 한 3주 정도면은 신청해서 금융 지원이 나가는데 아마 대구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인력도 확충하고 또 해서 한 2주 내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